여러분, 카드덱 섭기, 핵폭탄, 그리고 구글 검색, 이 세 가지에 공통점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바로 그 뒤에 숨어 있는 이상한 수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전혀 관련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걸 꿰뚫는 하나의 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100년도 더 전, 바로 러시아로 말이죠. 모든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한 아이디어를 두고 벌어진 두 수학자의 아주 격렬한 지적 충돌에서부터요. 자, 그럼 첫 번째 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시대적 배경은 1905년 러시아 혁명으로 아주 혼란스러웠던 때입니다. 이때 두 수학자가 자유의지라는 굉장히 철학적인 주제를 놓고 맞붙게 됩니다. 이 논쟁의 주인공들은 정말 뭐랄까, 물과 기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한 명은 파벨 네크라소프, 확률의 황제라고 불릴 정도로 독실한 종교인이었는데 수학을 통해서 신의 존재와 인간의 자유의지를 증명하고 싶어 했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안드레이 마르코프가 있었습니다. 별명이 경노한 자였을 만큼 다혈질의 무신론자이자 사회주의자였어요. 이 마르코프에게 네크라소프의 주장은 그냥 수학에 대한 모독 그 자체였던 거죠. 이 두 사람이 싸운 핵심에는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어 동전을 던질 때 한두 번 던지면 앞면만 계속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수천, 수만 번 던지면 결국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거의 50대 50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즉,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적인 사건을 많이 반복하면 결과가 평균값에 수렴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네크라소프가 여기서 아주 대담한 주장을 합니다. 이것 봐라, 매년 결혼하는 사람 비율이나 범죄율 같은 사회 통계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지 않느냐? 이게 바로 큰 수의 법칙이 작동하는 증거다 라고 한 거죠.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통계가 안정적이라는 건 결국 그 통계를 만드는 개개인의 선택들, 그러니까 누가 누구랑 결혼하고 누가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결정들이 다 서로 독립적이라는 뜻이라고 해석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자유의지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마르코프, 정말 격분했겠죠? 그는 네크라소프의 논리가 완전히 엉터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방법을 씁니다. 바로 러시아의 위대한 문학 작품을 분석하기 시작한 거죠. 그가 선택한 건 푸시킨의 유명한 시 예브게니 오네긴이었습니다. 무려 2만 개나 되는 글자를 하나하나 분석했어요. 그의 목표는 단 하나, 글자들이 결코 독립적이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였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말도 안 다음에는 영이 올 확률이 높고 사 다음에는 랑이 올 확률이 높잖아요. 이런 식으로 앞 글자가 뒷 글자에 영향을 주는 것. 이걸 바로 종속성이라고 하는데요. 마르코프는 이 종속성을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이 원리를 이용해서 다음 글자를 예측하는 일종의 시스템, 바로 마르코프 체인, 즉 사슬을 만들어낸 겁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만약 글자들이 그냥 무작위로 독립적으로 배열된다면 계산상 모음 다음에 또 모음이 나올 확률은 18% 정도가 되어야 했어요. 그런데 실제 시를 분석해 보니까 어땠을까요? 고작 6%에 불과했습니다. 이 차이가 뭘 의미할까요? 글자들이 서로에게 아주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한 방을 달립니다. 마르코프는 이렇게 글자들이 서로 종속적인 관계, 즉 사슬로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규칙을 따라서 글자를 계속 만들어내다 보면 결국 전체 모음의 비율이 실제 시의 비율인 43%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걸 증명해낸 거예요. 이게 바로 네크라소프에게는 치명타였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사건들이 서로 영향을 주는 종속적인 경우에도 결국 큰 수의 법칙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사회 통계가 안정적이라는 것만 보고 개개인의 선택은 다 독립적이고 자유의지에 따른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마르코프는 네크라소프의 주장을 완벽하게 박살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확률이라는 학문의 새로운 문을 활짝 열어젖힌 겁니다. 자, 그렇게 한 수학자의 오기에서 시작된 이 아이디어는 한동안 잊히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이 난해했던 개념이 인류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르는 거대한 프로젝트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바로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말이죠. 당시 로스앨러모스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정말 거대한 벽에 부딪혔어요. 원자폭탄이 터지려면 그 안에서 중성자들이
연쇄 반영을 일으켜야 하는데 문제는 이 중성자 하나하나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그 경로의 경우의 수가 그냥 너무 많아서 당시에 어떤 컴퓨터로도 계산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 수학자 스타니스와프 울람이 등장합니다. 좀 뜬금없지만 그는 당시에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요. 심심해서 카드게임 솔리테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궁금해진 거죠. 이 게임 대체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근데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하려고 보니까 52장의 카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지금 보시는 이 숫자 보이세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였던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울람의 머릿속에서 엄청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아니, 이걸 왜 일일이 계산하고 있지? 정확한 확률을 계산하는 게 불가능하면 그냥 게임을 무작위로 수백 번, 수천 번 해보고 그중에 몇 번 이기는지 직접 세어보면 되잖아? 바로 이겁니다. 이 단순한 발상의 전환이 훗날 몬테카를로 방법이라고 불리는 위대한 아이디어의 시작이었어요. 울람의 동료였던 천재 수학자 존 폰 노이만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무릎을 탁 칩니다. 이거다! 그는 바로 중성자 문제의 해법을 떠올렸어요. 생각해보세요. 중성자가 원자핵에 부딪히고 튕겨나가고 흡수되는 이 과정, 이게 바로 마르코프가 분석했던 글자들처럼 이전 상태가 다음 상태에 영향을 주는 종속적인 사건들의 연속이잖아요. 네, 바로 마르코프 연쇄였던 거죠. 그들은 이 원리를 이용해서 컴퓨터로 수천, 수만 개의 가상 중성자 경로를 시뮬레이션했고 마침내 폭탄이 제대로 터질지 아닐지를 통계적으로 예측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 C에서 시작해서 플루토늄까지 왔습니다. 이제 시간은 또다시 훌쩍 흘러서 우리가 잘 아는 인터넷 시대로 접어듭니다. 그리고 마르코프의 아이디어는 여기서 또 한 번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1990년대 초반의 인터넷을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정보의 바다라기보다는 그냥 거대한 정보 쓰레기장에 가까웠어요. 야후 같은 초기 검색 엔진들은 아주 단순해서 그냥 페이지 안에 특정 단어가 몇 번이나 들어있는지만 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꼼수를 부리는 거죠. 안 보이게 흰색 배경에 흰색 글씨로 인기 검색어를 막 수백 개씩 숨겨놓는 식으로요. 정말 엉망진창이었죠. 바로 이때 스탠퍼드의 두 대학원생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바로 인터넷 웹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마르코프 연쇄로 보는 거였어요.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떤 가상의 인터넷 서퍼가 있다고 칩시다. 이 서퍼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페이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서 웹 세상을 돌아다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중요하고 좋은 정보를 가진 페이지일수록 다른 페이지에서 걸어놓은 링크가 많을 테고 이 서퍼는 자연스럽게 그런 중요한 페이지에 더 오래 머물게 되겠죠? 바로 이 머무는 시간을 가지고 페이지의 중요도, 즉 순위를 매기자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트릭이 하나 들어갑니다. 만약 이 서퍼가 링크만 따라다니다가 몇몇 페이지들 안에서만 계속 뺑뺑이 돌면 어떡하죠? 이걸 막기 위해서 약 15%의 확률로 갑자기 링크랑은 전혀 상관없는 완전 엉뚱한 페이지로 순간 이동을 하게 만들었어요. 이 감쇄계수라는 장치 덕분에 서퍼는 특정 구역에 갇히지 않고 웹 전체를 돌아다닐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위대한 아이디어가 바로 오늘날의 구글을 만든 페이지랭크 알고리즘입니다. 자, 이렇게 러시아 문학에서 핵폭탄 그리고 구글까지 정말 긴 여정을 거쳐왔는데요. 이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핵심 원리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무기력성이라는 성질에 있습니다. 이게 마르코프 연쇄의 가장 강력하고도 놀라운 점인데요. 어떤 시스템의 다음 단계를 예측할 때 그 시스템이 과거에 어땠는지 그 길고 복잡한 역사를 전부 다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바로 지금 현재 상태만 알면 된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내일 날씨를 예측할 때 1년 전 날씨는 그래도 중요하지 않잖아요? 바로 오늘 날씨가 훨씬 중요하죠. 바로 이 원리 덕분에 그토록 복잡해 보이는 핵물리학이나 현대 인공지능 같은 시스템을 우리가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답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물었던 질문이죠. 카드 한 덱을 완벽하게 무작위로 만들려면 몇 번을 섞어야 할까요? 마르코프 연쇄를 이용해서 계산해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카드를 반으로 나눠서 촤르르륵 섞는 방식, 리플 셔플은요, 딱 7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요, 카드를 위에서 아래로 대충 뭉텅이로 옮기는 오버핸드 셔플 방식은 어떨까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2000번 이상 섞어야 제대로 섞인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처럼 우리의 직관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무작위성의 세계를 이 마르코프 연쇄라는 수학이 정확하게 계산해내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죠? 100여 년 전 라이벌 수학자를 이겨보겠다는 한 사람의 오기에서 시작된 이 아이디어가 결국 핵폭탄을 만들고 우리가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고 이제는 인공지능의 핵심 기반 기술이 되었습니다. 이 이상하고도 강력한 수학은 과연 다음엔 또 무엇을 예측하게 될까요? 어쩌면 그 가능성은 정말 무한할지도 모르겠습니다.